지금 다들 뭐 신통방통한 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닦아놓고 얘기하면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 증세를 해야 되는지라는 것 포함해서 하면 어디부터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세금을 좀 뭐 저항을 덜 혹은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선거할 때 정치인들의 공약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한다고 해놓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공약에 대한 어떠한 무게가 사실은 없는 뭐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가면 무도회 국민들부터가 공약을 깨는 정치인을 너무 쉽게 봐줘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박근혜, 이명박 얘기를 하지만 뭐 노무현 정권 때도 뭐 이거저거 한다고 대통령 선거할 때 했던 얘기 중에서 특별히 뭐 기억나서 추진했다는 거 기억 없고 예를 들면 FTA 같은 거는 전혀 공약에도 없었던데 갑자기 왜 해야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를 추진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자기네 지지층만 더 분열을 하게 만들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집이 그저께인가 처음 나온 거 아세요? 이 말이 돼요? 선거 지금 2주 남겨놨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프린트해서 돌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공약 설사 보면 또 거기에 거의 또다시 또 한 100몇 가지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해? 무슨 수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약간 이것들이 지금 춤을 지 혼자서 치고 앉아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정말 헛짓을 이렇게들 열심히들 하는지. 근데 이거는 결국은 다른 수가 없어요. 이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이 매섭게 두드러 패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진 또 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전제로 깔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문제는 아마 우선 보유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메카니컬리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국회 통과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보유세랑 종부세 만드는 것 같고 초반에 그 17대였나요? 14대였나요? 그 탄돌이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었죠. 그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어요. 초반에. 대놓고는 못하고 자꾸 뒤에서 이렇게 이제 빠꾸를 놓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점점 더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같이 휩쓸려서 홍수에 떠내려가야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정권 말기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부동산 보유세라는 것은 한국에 뭐 방귀깨나 끼고 산다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제도예요. 한국에서 조금 뭐 힘께나 쓴다는 사람, 영향력이 있다는 그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하는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피할 수가 없어. 땅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한번 내면 꾸준하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소득세라고 하면은 무슨 뭐 법인을 만들어서 그 왜 뭐 우병우네 집안이 뭐 이렇게 하듯이 거기서 빼먹으면서 법인세인데 그러면 이제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런 만큼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동산 보유세예요. 제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거 처음 드릴 때
그 로이드 조지가 그 국민 예산이라고 하는 거, 피플스 버짓이라고 하는 거에 나머지의 그 뭐 인컴 텍스 올리고 뭐 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는데 결국은 부동산세는 그때도 2년 후에 취소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돌아왔지. 보유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이 아주 질색을 하는 세금이 보유세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과연 해야 되기는 하지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간에 있는 타협점으로 종부세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종부세는 9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9억이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돈에 해당되는 데다가 퍼센티지를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게다가 또 장기 보유를 하고 있으면 또 1년에 뭐 5%씩 깎아주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또 나이 많다고 해서 또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래 깎아주고 저래 깎아주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 정도는 정치적으로 혹시 통과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종부세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9억에서 6억으로 내리는 방법, 아니면 그렇게 그 공제해 주는 거를 좀 줄이는 방법.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세에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국민들이 워낙 복지는 원하면서 지가 세금 내는 건 싫어하는 이 딜레마는 사실은 해결을 전혀 못하는 거죠. 종부세가 가능한 이유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상관없으니까, 대부분은 저 돈 많은 애만 상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나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증세를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할 거냐,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세금을 증세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하나는 사회주의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의 위험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2차 대세계대전처럼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이 전쟁한다고 세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내자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하면 옛날에 최고 세율이 뭐 80% 90% 올라갔던 이유도 다 그런 거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평화시에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큰 딜레마.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이 갖고 있는 그 조세에 대해서 조세 부담률이 19%이고 국민 부담률이 24% 그 미국 시스템 그대로 일본 이렇게 온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체제가 바꾸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꾸 그 뭐 심상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렇나 할 일이 없으니까 신나게 입방정만 떠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방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고 자기만 기분 좋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 역시 국민들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이명박 때 감세를 했던 대상을 그거를 캔슬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법인세. 그렇지만 법인세를 22%, 3%는 25%로 3% 정도 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해봤자,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봤자 얻는 돈은 최대 5조가 안 돼요. 큰 돈이 아니에요. 실효세율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씨가, 실효세율도 이재명 씨가 제가 보기엔 잘못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실효세율 중에서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번 돈에서 외국 정부에 이미 낸 세금을 그거를 공제해 주는 것이 커요. 그게 거의 법인세 빼준 것에 거의 반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나머지 반 중에서는 사실은 뭐 투자에 대해서
세액을 감지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용 청년 고용을 늘려주기 때문에 뭐 감지해 준다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딴에는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빼준 거지 그냥 대기업을 잘 봐주려고 빼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에 무슨 실효 세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활동을 대기업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감면 혜택을 받아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세간시를 보고선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봤자 또 끼케야 또 뭐 몇 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법인세 실효세율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세율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지 재정을 커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얘기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에 얘기한 거랑 같아요. 뭐냐면 소득세를 의 대상을 넓혀야 돼요. 첫 번째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유가증권을 팔았을 때 차익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세, 그러니까 현재 그 소득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소득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생산이 1,600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600조 중에서 제가 숫자로 지금 그걸 따로 이렇게 썸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소득세 대상인 소득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1,000조가 안 되나 그래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뭐 유예하고 연기하고 뭐 요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금을 내게 하지는 않는데 영세율.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 대상이다. 근데 세율은 제로다. 로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그게 어떤 차례를 통해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로나 지금 제1야당도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60% 찬성 없으면 통과하지도 못하고 근데 법사위원회에서는 거의 뭐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나라라서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그 개혁을 설사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 뭔가 같이 이김이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항상 엇갈리니까 대치 전국만 지금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90년대 초에 그 금융실명제도 이후에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유일하게 바꾼 게 법인세율 3% 내린 게 다거든요. 지금 마비 상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하자면 재정조세 정책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틀은 거의 마비 상태라서 방금 말씀드린 우선순위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다.